여러분 오늘 새벽 2시나 3시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서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으셨나요?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다녀오고 나면 잠은 이미 싹 달아나고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보며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싶어 서글픈 자괴감마저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 방광이 조금 약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나 좀 살려달라고 주인님께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주 무서운 비명소리이자 구조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 센터의 연구 데이터를 보면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1.8배나 높았고 뇌졸중 위험은 무려 2배가 넘었습니다. 우리 심장과 뇌가 편안히 쉬어야 할 깊은 밤 시간에 여러분의 신장이 쉬지 못하고 밤새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니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겁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이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몸에 좋다고 믿으며 무심코 하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밤잠을 갉아먹고 소리 없이 신장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그 치명적인 습관이 무엇인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딱 한 스푼의 기적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 비결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이건 공짜로 보시는 최고의 건강보험이자 여러분이 평생 투석기 신세 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의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과 수술실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제까지 건강하다던 분들이 왜 갑자기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안타까운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고 여러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신장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비뇨 기계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혈관은 우리 아파트의 수도관과 같고 신장은 그 수도관 끝에 달려있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작은 정수기 필터 2개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매일매일 걸러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대형 물통 10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피가 매 순간 신장을 통과하며 깨끗하게 닦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필터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비명이 나올 만큼 아프지만 신장은 필터가 찢어지고 구멍이 나도 주인님께 아프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이 몸이 붓거나 피곤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파괴된 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필터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가득 차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낮 동안 다 거르지 못한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 신장은 밤새도록 야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신장은 억지로 물을 짜내느라 쉴 틈이 없는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금만 더 일찍 자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신호를 읽으셨다면 평생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야간뇨는 신장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살 김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동네 산책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술과 담배도 거의 안 하시는 아주 바른 분이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같이 즐겨 드셨던 음식이 바로 뜨끈한 설렁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진한 국물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믿으셨고, 여기에 짜고 매콤한 김치와 깍두기를 듬뿍 얹어 국물까지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이 밥상이 사실은 김 어르신의 신장 필터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설렁탕 국물 속에 숨어 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소금에 절인 김치가 김 어르신의 얇은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장이 소금을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일하다가 결국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짠맛이 신장 속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얼마나 큰 압력을 가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부종이 겹치면 신장은 마치 터지기 직전의 낡은 호수처럼 변하게 됩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붓는 줄로만 아셨다고 해요. 어느 날 아침 김 어르신이 거울을 보는데 얼굴과 눈가가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제 좀 늦게 잤나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다리까지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보면 병이가 거품으로 가득 차서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았지요. 겁이 난 김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신장 기능은 이미 60% 가까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자칫하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김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요? 하고 통곡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식사를 해왔는지 깨닫고 망견자시라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실에서 본 손상된 신장들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아직 스스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에 좋다고 믿으며 드셨던 그 진한 국물과 짠 음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너무나 힘든 장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김 어르신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수기 필터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창에 콩파티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2글자는 단순히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여러분이 신장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국물 음식을 끊고 저와 함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제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걸까요? 단순히 잠들기 전에 물을 한 컵 더 마셔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말고 주인님 좀 편하게 해드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아주 기특한 호르몬 공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항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밤사이 소변량을 꽉 조절해주는 우리 몸의 천연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르몬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아침까지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꿈 한 번 안 꾸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호르몬 공장 역시 우리와 함께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나이를 먹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60대 혹은 70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공장의 힘이 약해지고 목소리가 아주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님들이 발표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이 항이뇨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무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이 되면 공장 문을 셔터 내리듯이 꽉 닫고 소변 생산을 멈췄는데
이제는 이 공장이 밤인지 낮인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는 야간 근무 모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새벽 고통스럽게 눈을 뜨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호르몬 노화의 실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주인님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못하고 강제로 야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붉은 피가 신장 속 미세한 필터들을 통과하며 밤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움직이니 신장이라는 기계 자체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필터에 찌꺼기가 꽉 들어차고 미세 혈관들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며 결국은 신장이 망가지는 지름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야간뇨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정상인보다 5년 안에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2.3배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좀 설쳐서 내일 피곤하겠네 하고 웃으며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과로사 직전에 처해 있으니 제발 나를 좀 쉬게 해달라고 주인님께 절박하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수기 필터를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돌린다면 그 기계가 얼마나 오래 버티겠습니까? 결국은 필터가 막히고 정수기 자체가 고장나서 멈춰버리는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신장은 한 번 멈추면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르몬의 노화와 신장의 야간 근무에 대해 이토록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천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신장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이 침묵의 장기가 밤새 겪고 있을 그 고단함을 여러분이 이제는 깊이 공감하고 보듬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밤샘 근무를 하며 지쳐가는 신장을 방치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제가 직접 겪은 70살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에 다리가 조금 붓고 밤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가시는 것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쑥 파이고 신발이 꽉 끼는 정도였지만 자고 일어나면 조금 나아지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속의 물을 관리하는 신장이 이미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셨던 이 어르신이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로 기어 나오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때 이 어르신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쌕쌕 소리가 났고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급성 폐부종이라고 하는데 신장이 밤새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 그 수분이 혈관을 타고 폐로 넘쳐 들어가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을 못 쉬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긴박하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그 순간 응급실 밖에서는 자녀분들이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장의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런 생사의 갈림길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장과 심장은 하나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들의 설명처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체액이 조절되지 않아 결국 심장까지 무너뜨리는 심부전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야간뇨가 심한 분들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어르신도 결국 중환자실에서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셨고 퇴원하신 후에는 예전처럼 밭일도 못하시고 집안에서도 산소통에 의지하며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고통도 크지만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것을 지켜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간병비와 치료비로 가게 경제가 휘청이는 것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가감없이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나 하나 불편하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식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그 한 번의 공유가 어느 집의 어머니를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서 구해낼 수 있고 한 가정을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지켜내는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지키는 길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리가 붓고 밤에 눈이 떠지는 것은 신장이 주인님께 보내는 눈물 섞인 호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약속드렸던 주방 찬장 속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통받았던 야간뇨의 사슬을 끊어내고 지친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할 황금 같은 정체는 바로 천연꿀 한 스푼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그 흔한 꿀 한 스푼이 어떻게 내 몸을 살린다는 겁니까? 라고 의심 섞인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는 간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형태가 바로 글리코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세대는 나이가 들면서 이 간 창고의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녹이 새우러 기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낮 동안 채워둔 에너지가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인님, 에너지가 부족해서 뇌가 멈추려고 해요. 얼른 일어나서 연료를 채워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를 깨우기 위해 가장 만만한 방법으로 방광을 툭툭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배고프고 힘들어서 억지로 잠을 깨운 가짜 신호인 셈입니다. 여기서 바로 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꿀 속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약 1대 1.2라는 황금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설탕처럼 한꺼번에 타올랐다가 꺼지는 가짜 연료가 아니라 장작불처럼 밤새도록 은은하게 타오르는 최고의 천연 연료입니다. 포도당은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뇌를 안심시키고 과당은 간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새벽까지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해 줍니다. 마치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면서 동시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놓은 것과 같은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뇌가 밤새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느끼면 더 이상 방광에 가짜 비상벨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광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고 여러분은 새벽에 눈을 뜨는 대신 아침까지 깊은 숙면의 바다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취침 전 소량의 천연 당분 섭취가 야간 저혈당 빈도를 유의미하게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뇌가 편안해지면 그 다음으로 혜택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신장입니다. 밤새 억지로 깨서 혈압이 오르고 방광이 긴장하는 일이 사라지니 신장도 그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장이 쉬어야 필터에 낀 독소가 빠지고 무너진 역과 기능이 스스로를 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신장 회복입니다. 비싼 약이나 시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자연의 선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이 한 스푼을 기적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신장 그리고 신경계까지 다독여주는 완벽한 조율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스푼의 평화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눈가가 맑아지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바로 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실제로 삶이 바뀐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벽마다 화장실로 향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과학적인 원리를 믿고 여러분의 몸에게 쉴 기회를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이 달콤한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제가 오늘 일러드리는 5가지 황금 규칙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신장이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5가지 규칙을 이토록 꼼꼼하게 일러드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자신의 습관을 스스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규칙들 중 하나라도 어기신다면 공들여 드시는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더 큰 짐을 지우는 가혹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규칙은 반드시 진짜 천연 벌꿀을 고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싸게 파는 대용량 벌꿀들이 참 많은데 그중 상당수는 사람이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입니다. 물론 그것도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신장 보호 성분과 항산화 물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그냥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설탕물은 신장 필터의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급격히 높여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제품 뒷면을 보시면 탄소동 위원소비라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 23.5보다 더 낮은 것, 예를 들어 마이너스 24나 25라고 적힌 것이 진짜 꽃에서 가져온 천연꿀이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기준으로 천연꿀을 판별하고 있으니 이것 하나만 잘 보셔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가짜 꿀에 속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욕심내지 말고 딱 한 스푼 5ml만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밤새 뇌를 안정시키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는 일반적인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몸에 좋다고 2스푼, 3스푼씩 듬뿍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어 잠을 설치게 되고 과도한 당분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잠들기 딱 40분 전에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누워 뇌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데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꿀의 당분이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이제 비상벨 꺼도 돼 하고 신호를 주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40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정작 깊이 자야 할 새벽 시간의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해 신장도 함께 피로해집니다. 네 번째 규칙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절대 물과 함께 드시지 말고 그냥 꿀만 천천히 녹여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흡수 속도입니다. 꿀을 그냥 드시면 혀 밑에 있는 미세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게 되는데 이것을 설화 흡수라고 부릅니다.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니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는 당연히 수분 섭취 때문입니다. 꿀을 드시겠다고 물을 한 컵 다 마셔버리면 그 물을 빼내느라 여러분의 신장은 또다시 밤샘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입안에서 침으로 꿀을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이 신장에 가장 친절한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규칙은 꿀을 드시고 10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반드시 양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꿀이 혀 및 혈관으로 충분히 흡수될 시간인 10분은 기다려 주셔야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당분과 산성 성분이 있어 그대로 주무시면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10분 뒤에는 꼭 깨끗하게 양치를 하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5가지 황금 규칙은 단순히 꿀을 먹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부엌으로 가서 내가 가진 꿀이 천연꿀이 맞는지, 그리고 오늘 밤 내가 이 규칙들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이 작은 정성이 모여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5가지 규칙을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를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면 더 가슴에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바로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어둡고 수척한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밤에 3번이나 4번씩이나 화장실을 가시느라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계셨고 낮에도 늘 피곤에 절어 사셨지요.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져서 조만간 투석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대학병원에서 듣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너무 늙어서 이제 틀린 건가요? 라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눈빛을 보며 제가 의사로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천연 꿀 한 스푼의 기적과 저녁의 작은 습관들을 딱 이 주일만 저와 약속하고 실천해 보자고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드린 숙제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꿀 한 스푼을 드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다리를 올리고 쉬는 그 단순한 일들을 매일 밤 거르지 않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실천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아주 들뜬 목소리로 제 진료실에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을 3번이 아니라 2번밖에 안 갔습니다. 라고요. 작은 변화 같지만 평생을 잠 때문에 고통받던 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단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잠다운 잠을 자게 된 것이지요. 마침내 이 주일이 되는 날 다시 진료실에서 뵌 박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일단 얼굴에 가득했던 거무스름한 부기가 쏙 빠져서 눈매가 또렷해지셨고 푸석푸석했던 피부에 은은한 광택이 돌며 혈색이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밀 검사 결과였습니다. 신장의 역과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당장 투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을 찾으신 겁니다. 어르신이 거울을 보며 오늘 아침에 내 얼굴이 안 부은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왔던 자녀분들도 우리 아버지가 10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마법이나 근거 없는 기적이 아닙니다. 주인님이 밤새 뇌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신장이 쉴 수 있도록 정교한 환경을 만들어주니 우리 몸 스스로가 정화작용을 시작한 결과입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지실 수 있고 다시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몸을 혹사시킨 것이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휴식을 선물한다면 신장은 다시금 힘차게 피를 걸러낼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할 때마다 의사가 된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께 이 진실을 알리는 사명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도 오늘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저분처럼 다시 건강해지고 싶다, 혹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전처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100세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 2글자는 단순히 인터넷에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나도 100세까지 투석기 신세 지지 않고 내 발로 당당히 걸으며 건강하게 살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뜨거운 다짐이자 서로의 건강과 장수를 빌어주는 따뜻한 축복의 인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를 진심을 담아 읽으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약속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그 꿀 한 스푼의 평화를 누리며 누구보다 가볍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찬란한 희망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제가 25년차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꼭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어맞는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현재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 한 스푼조차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은 천연 당분이지만
어쨌든 단기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꿀 대신에 아몬드 7개를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몬드 속에는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소변을 참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아몬드의 착한 지방 성분은 밤새 혈당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 뇌가 배고픔을 느끼고 가짜 비상벨을 울리는 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하고 계시거나 중증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이 방법을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서는 꿀에 들어있는 아주 소량의 칼륨 성분조차도 몸에 큰 부담이 되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양을 조절하거나 드셔도 되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약을 제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신장이 스스로 쉴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자 훌륭한 조력자이지 모든 병을 한 번에 고쳐주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의 짠식 습관이나 무절제한 생활 방식은 단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그저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이라는 게으른 기적만을 바라고 계신다면 사실 이 방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소금을 들이붓고 몸을 혹사시킨다면 그 어떤 명의가 와도 여러분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의 생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의 생활을 바꿀 준비가 된 분들만을 돕고 싶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과 실천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 역시 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습관은 단순히 소변 횟수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2026년 그리고 다가올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나 고통스러운 투석기 옆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따스한 햇살 아래 공원을 산책하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이자 희망이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 최준혁은 지난 25년의 세월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저와 인연을 맺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매일 배달되는 건강이라는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공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무너져가는 웃음을 다시 찾아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꾸지 않는 깊고 평온한 잠을 이루시기를 제가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